당신의 코인 투자는 틀렸다. 임금에만 의존하는 중산층은 쉽게 무너집니다.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니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무너져 내립니다. 코인을 보유한 자본가와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중산층의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질 것이므로 중산층과 저소득층도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 코인 투자자들은 코인 매매 기술만 배우다 보니 코인을 가격으로만 생각하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코인이 싼지 비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면 이미 하루하루 복리로 수익률을 올리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싼 건 사고 비싼 건 숏을 치면 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코인 가격에 신경 쓰기보다는 코인 투자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코인 가격을 예측하느라 고민하지 말고 투자금을 늘려서 수익을 높여야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금에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비트코인을 모아가면서 미래에 쌓일 수량을 모아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많은 수량의 비트코인을 모아가며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을 가격으로 보니까 10% 벌면 좋다고 여행 가고 10% 하락하면 손절하고 술 마시고 하느라 결국 버는 게 없습니다. 가격으로만 보니까 조금만 수익이 나도 팔고 다시 더 싼 알트코인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러다가 손절해서 본전되고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당연히 복리의 수익률도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가격으로 보지 않고 수량으로 보면 비트코인과 계속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 코인 가격을 예측해서 변동성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인 가격에 대해 항상 연구합니다. 그러나 코인 가격은 시장에서 제시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가격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격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의 수량을 늘리는 일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성과를 내서 성과금을 받아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개미들은 여전히 과거 차트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코인 가격을 예측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차트는 랜덤으로 움직이는데 이에 대해 의미를 두면서 해석하려고 하죠. 그리고 해석에 맞는 차트를 찾아서 과거에는 이렇게 움직였으니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가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에서 제시하는 가격이기 때문이죠. 내가 투자하는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수량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0.001개 사고 내일 또 0.001개 사고 이런 식으로 점점 개수를 늘려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비트코인 수량이 많아지면 어제보다 오늘 더 부자가 된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패턴은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 반복될까요? 이들은 코인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하는데 수익률은 높여야 되니까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마이너 알트코인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변동성이 큰 마이너 알트코인을 선택하다 보니 조금만 떨어져도 손절하고 올라가면 따라 매수해서 거래 회전율이 높아집니다. 거래 회전율이 높아지니 거래 비용이 많이 나가서 시장 수익률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큰 금액을 끝까지 살아남을 비트코인에 장기로 투자해야 하고 이것이 수익을 내는 비결입니다. 매수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느냐고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어차피 계속 매수할 텐데 싸게 사서 좋은 거죠. 그러면 위기 때 사면 수익이 더 클까요? 물론 크겠지만 타이밍을 잘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냥 적금처럼 사면 됩니다. 기계처럼 매일 매달 일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금융위기 때처럼 저렴하게 사면 좋은 것이고요. 하루라도 빨리 사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서 대대손손 투자하세요. 아무리 좋은 코인에 투자하더라도 장기 투자해야 복리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트코인의 보유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의 이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비트코인을 대대손손 증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100년이고 200년이고 투자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10년마다 증여가 가능합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여 활용하세요. 수익이 난 상태에서 증여하면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가로 증여받아 수익이 없어서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금 없이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대대손손 증여해서 비트코인을 영원히 보유하면 됩니다. 가문의 유산으로 대대손손 증여하세요. 100년을 넘어 200년이 되어도 비트코인 투자를 계속하세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날 투자를 못하면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코인 시장은 상승할 때 단기간에 급등하는데 이때 투자를 안 하면 수익을 못 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때도 폭락했다가 반등할 때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빠지면 저점에 사려고 현금화한 사람들, 비트코인이 망할 것 같아서 현금화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못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하고 장기로 가져가야 합니다. 가치 투자의 비밀의 저자 크리스토퍼 브라운에 따르면 주식 투자 수익의 80% 내지 90%는 전체 보유 기간의 2에서 7%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코인의 경우는 더더욱 상승 기간이 짧지만 빠르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상승 구간을 못 잡으면 수익이 안 납니다. 그렇다면 상승 구간을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알 수 있다면 상승 구간만 찾아서 투자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타이밍 매매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복리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비트코인에 항상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확실히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투자에서 50-60 대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종목 선정도 아니고 내부자 정보도 아닙니다. 바로 주식을 너무 빨리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다들 삼성전자는 한 번씩은 샀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보유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가장 수익이 좋았던 건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연금 펀드에 가입한 지수 ETF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도 장기간 투자한 지수 ETF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만약 2014년 말에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2021년 말 전고점 기준으로는 약 2만%의 수익률, 현재 8월 기준으로는 약 6,000%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결국 오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른다고 해서 시장이 별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다른 전문가들은 내린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오른다고 말하는데 내린다고 말했다가 우연히 맞으면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내린다고 이야기하고 5% 정도 내리면 자기가 맞았다면서 으스댑니다. 그러나 고점과 저점을 딱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을 보고 팔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사면 매수와 매도 가격의 차이가 없어서 결국 실제 매매에서는 의미가 크게 없어집니다. 비트코인의 보유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면 전문가의 자문은 필요 없습니다. 코인 수익은 보유 기간에서 나옵니다. 이에 처음부터 보유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50년 이상 보유하며 대대손손 증여할 수 있는 코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비트코인 뿐입니다. 코인 가격이 조금만 빠져도 투자자들은 흔들립니다. 1, 2년만 횡보해도 흔들려서 팔아버리죠. 이렇게 흔들린다면 처음부터 투자 자산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코인을 먼저 사놓고 장기 투자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대손손 장기간 비트코인과 동행한다는 믿음으로 사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매력적입니다. 조정이 와도 횡보가 와도 상패 걱정 없이 자녀 세대까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코인 시장 위험도 버티기 힘든데 개별 알트코인 자체의 상패 리스크까지 가지고 갑니다. 둘 다 가지고 가니 위기가 닥치면 해당 알트코인이 망할 것 같아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관점에서 결국 시장을 극복할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압도적 1위이자 최초의 코인인 비트코인이 결국 오른다고 생각하면 흔들림 없이 장기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별 알트코인의 리스크를 가지고 가기 힘든 상향으로 판단된다면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에 투자하더라도 오래 가지고 갈 수 없다면 수익은 안 나옵니다. 장기 투자가 가능한 어, 것이 검증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것이 검증된 비트코인입니다. 흔히 비트코인 투자는 쉽고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가 꼭 재미있어야 할까요?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재미만으로 깊은 산골의 맹지를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우량한 강남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어 합니다. 코인도 최초의 코인이자 최후까지 살아남을 압도적 점유율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과정을 지루하고 오래 걸린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다소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재미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코인 매도는 왜 해야 할까요? 최대한 복리의 힘을 발휘하려면 매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꼽으라고 하면 바로 쌀 살 돈이 없을 때뿐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매도해서 쌀을 사는 것이지요. 60세 이후에 노후를 준비하려고 58 세의 최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비트코인을 팔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오릅니다. 판 돈을 안전한 채권에 투자합니다.
예상 수명을 80세로 생각하고 채권에 투자한 자금으로 생활비를 쓰지만 부족합니다. 80세를 넘어가니 생활비가 없어서 대출을 받다가 결국 노후에 파산하게 됩니다. 코인 투자는 노후 준비가 아닙니다. 노후에도 꼭 투자를 이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하면 오래 살수록 그동안 복리의 힘을 더 누릴 수 있어서 장수가 곧 축복입니다.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니 인생이 즐겁죠. 그러나 대출로 사면 횡보 하락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매도하게 됩니다. 느릿느릿 가는 거북이처럼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결국 수익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망한다, 폭락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쇼시나 선물 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번 사람은 아직까지 세계 부자 순위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 때문에 투자 시기를 놓치고 고점에 급하게 매수해서 노후 준비를 망치는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락론자들을 경계하고 항상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면 정말로 비트코인 반감기를 기준으로 사이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사이클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사이클을 기다리면서 현금을 보유하다가는 인플레이션의 역복리에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코인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조정을 기다리다가 투자를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투자를 안 했으니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좋아해야 합니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할 거라면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적금처럼 계속 매수해야 합니다. 마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저평가 코인을 샀다가 아니면 손절하고, 차트를 보고 샀는데 내리면 손절하고,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매도하고, 그 고점이라고 예상해서 매도하고, 결국 수익률은 본전이라고 해도 수료와 세금으로 나의 소중한 자산을 다 써버립니다.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고 해도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서 미래 예측이 필요 없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코인을 아직도 가격으로 보고 고점에서 팔고 바닥에서 사고 싶어 하나요? 50년 후나 100년 후를 생각하면 고점은 50년 후나 100년 후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저점은 어디일까요? 50년 후, 100년 후가 고점이라면 오늘이 저점이 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하루라도 먼저 주식을 사고 하루라도 늦게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고점에 팔고 싶다면 과연 고점에 팔고 나와 저점에 다시 매수할 수 있을 것인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저점에 못 사고 더 높은 고점에서 충동 매매를 많이 합니다. 결국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편이 더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개미들이 비트코인 수익률보다 더 큰 초과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과 수익률을 올리는 개미들이 있느냐 하면 별로 없습니다. 많은 개미들이 호가창만 보면서 더 소중한 시간과 추억을 낭비합니다. 그러다가 손실이라도 나면 가족들에게 화내고 좌절하며 그동안 자녀들은 혼자 노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처럼 초과 수익률을 내기 위해 쓰는 시간들이 반대편에 있는 소중한 시간들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비트코인의 수익률에 만족하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값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는 비트코인에 맡기고 여러분은 더 값지고 소중한 시간에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테일러의 초장기 투자 스테디 테일러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일기 형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은 성세영 님의 "당신의 주식 투자는 틀렸다"의 내용을 비트코인 투자로 각색해 보았습니다. 책의 주된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저런 개별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S&P 500 지수 추종 ETF에 꾸준히 투자해라. 그러면서 자녀에게까지 증여해라. 투자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값진 시간을 보내라. 투자 대상만 다르지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비트코인 투자 방식과 동일하여 앞으로 흔들릴 때마다 꺼내보고 싶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가 아닌 주식 투자에 있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도 깨준 책이라 앞으로 미국 S&P 500 지수 ETF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게 해준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